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저치 125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씩 멈추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저치 사이트 직접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채워나가겠다는 거죠. 여기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쭉쭉 채운 다음에 102호, 202호, 302호 이런 식으로 103호, 203호, 303호, 403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부터 위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방을 배정을 하겠다라는 소리인 거죠. 결국은 높이만큼씩 할당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딱 정확하게 그 목과 나머지가 그 층수와 그 다음에 방 번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적당한 숫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결국은 층수가 되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몫이 1이죠. 그러니까 방 번호는 2가 됐네요. 그쵸? 2호 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거 10을 가지고 유출을 했을 때는 몫이 방 번호가 되고 나머지가 층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코너 케이스를 넣어보는 게 좀 좋죠. 여기서 코너 케이스는 이제 끝방, 첫째 방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꼭대기 방, 제일 1층 방 이런 것도 넣어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꼭대기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높이가 6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12번째 방이겠죠. 12번째로 온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누게 되면 몫은 2고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여기서 약간 뭔가 이상해요. 나머지가 0이면 0층이 아니라 6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몫이 2인데 방 번호는 3이 아니라 2가 돼야 되죠. 10번째 온 사람이랑 12번째 온 사람이랑 뭔가 규칙이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죠. 몇 가지를 더 대입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으실 텐데 10번째 방처럼 나머지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일반적인 경우, 즉 나누었을 때 몫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방번호가 되고 나머지가 층수가 되는 그 규칙이 다 성립을 하게 되는데 제일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나머지인 경우와 고층인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우를 나눈다라는 거는 이제 분기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제가 예전에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분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좀 찾다 보면은 재밌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입력받은 숫자 n이 있다고 했을 때 그 n-1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이용을 하면은 분기 없이 그게 성립하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규칙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n 값이 입력이 됐을 때 1을 뺀 값, 그러니까 n-1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둘 다 1씩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분기 없이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입력은 HWN 순서로 입력을 받게 되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이제 풀자라는 뜻이었던 거죠. 자, 몫을 Q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아까 다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목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높이는 나머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몫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이 방 번호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예제 케이스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예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잘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너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방, 12번째니까 이 방이 잘 배정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코드 제출해서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if은 안 쓰고 한번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 뺀 값, n에서부터 1 뺀 값에 대해서 일단은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이용을 해서 층과 방 번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분기문을 없앨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예제 케이스랑 코너 케이스들 다시 돌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제 케이스에 대해서는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너 케이스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정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출해가지고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가끔가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더 좋은 거냐, 아까 코드가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n 값에서 1을 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머지와 몫을 구하고, 그 나머지와 몫에다 1을 더한 값을 가지고 층수와 방 번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아까 코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해할 만한 게 없이 훨씬 더 사람이 읽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더 좋냐고 묻는다면 이건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개발자라면은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장점이 뭐고, 이건 단점이 뭐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